종합문제 38절하고 47절에 대해 답안 작성한 거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 문제는 박사님이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이주대책 수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갑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이주민 지원 규정에서 정한 추가적 요건을 이유로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신을 소지가 분양 대상자가 아닌 일반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소송으로 다투고자 한다. 을이 제기하는 소송의 형식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를 적어줬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중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주민 지원 규정을 근거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배제당한 바 이에 따른 위법을 주장하면서 을이 소지가 분양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갑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을이 제기할 소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음 1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주민 지원 규정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 배제 타당성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사안의 경우는 먼저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 및 법적 성질을 비춰볼 때 갑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 시행자 재량에 따라 대상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지 이주민 지원 규정은 훈령으로 관련 법령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행정 규칙에 해당된다 판단하는데 그러면 그게 규정에 부족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적었습니다. 먼저 이주대책 대상자의 요건과 법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 실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거함에 따라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종전과 같은 생활 상태를 유지하도록 택지 주거 공급,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 재건 조치의 취지가 있으며 법적 성질은 생활 보상이자 강행법규이다. 저 이거를 외워야 돼서 토지보장법 7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걸 그대로 외워야 된다고 해서 공주 제공 생활 근거 상태 유지 뭐 이렇게 외웠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알아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의 요건으로는 일단 수립 요건이 있고 또 대상자 요건이 있습니다. 시행령 40조 2항과 40조 5항인데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체로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실시를 해야 되고 다만 택지 주거 공급한 경우에는 수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무허가 대상자 요건은요. 시행령 40조 5항에 의해서 저는 이거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인데 계속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소유자로 타인 소유 건축물 세입자는 대상자에 제외하니까 무색에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무색의 40조 5항, 대상자 요건, 이주대책, 그리고 사안의 검토를 적어줬습니다. 사안에서 갑은 해당 규정 외에 무주택 요건에 미달하여 제외된 바 시행령 40조 5항에 따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 내용에서도 이거 외에 다시 보시면 선정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자 요건 외에 전 세대원이 사업구역 내 주택 외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요 사안에 있는 갑은 대책 외로 요건 외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업 시행자 재량에 따른 대상자 배제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판례의 내용,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사업 시행자 재량에 따라서 대상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주민 지원 규정에 대한 법적 성질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걸 먼저 쓰는 게 이주민 지원 규정의 법적 성질을 먼저 써주는 게 더 흐름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참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시행자 재량에 따른 대상자 배제 가능성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판례에서는 이주대책 내용 및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는 재량을 가지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 재량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하나 축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검토 및 사안의 적용은요. 일단 앞서 살펴봤듯이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이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제할 수 없는 권리인데 그 내용을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재량을 가진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여버리면 그 이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이제 본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또 긍정한 것은 이거는 또 시혜적인 요건에 해당하면은 또 허락을 해준다고 박사님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또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들에게 좀 수혜적으로 그나마 시혜적인 입장에서 확대해서 적용해준 것은 네, 허락을 법적에서 해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지원 규정의 법적 성질인데요. 일단 저는 이주민 지원 규정을 법령에 아무런 위임이 없다고 나와 있었고 또 이게 훈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으로 추상적 규범을 말하며 훈령 예규 통첩이 이에 해당한다고 외웠기 때문에 이걸 행정규칙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규성을 검토했습니다. 판례 및 학설에 따라서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사안에서도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대외적 효력 없는 이주민 지원 규정성 추가 효과를 들어서 대상자를 배제한 바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갑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적어줬습니다. 판단된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리 제기할 소송의 형식에 대해서는 먼저 논점의 정리로 을은 소지가 분양 대상자로 신청을 했지만 이주민 지원 규정에 따라 일반 우선 분양자 확인 결정으로 선정한 바 관련 판례에 따라 소송의 형식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적었고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의 법적 성질로는 종전 판례는 대법원은 이주대책 절차적 권리에 불과하며 사업 시행자의 확인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부여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확인 결정을 처분하지 않고 재법처분 조치한 경우 이주자로서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해서 재외처분이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적어줬습니다. 결국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이주자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우리 제기할 소송의 형식은 행정소송 및 당사자 소송의 가능성에 적어줬습니다. 우선 앞선 논리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적어줬고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경과됐거나 분양 절차가 종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리 수분양권을 부정하는 등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결에서는 앞선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47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47절이 47절은 토지보상법 85조 행정소송의 제기랑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인데요. 이거는 원처분과 재결처분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주의에 대한 말이 꼬였어요. 네. 그래서 원처분으로 볼 건지 재결주의에 볼 건지 판단이 갈리던 가운데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와 관련해서 나온 바 이에 대해 논평해보고자 한다라고 적어줬습니다. 먼저 제 1번 문제에서 수용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에 대해 설명하고 원처분 재결주의에 설명한 다음에 네, 이 관련 판례에 대한 논평까지 해서 각각 10점씩 적어줬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상 수용 재결 자체에 대한 불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먼저 수용 재결의 의의는 토지보상법 34조, 50조 관련해서 적어줬고요.
법적 성질과 위법성의 판단도 이제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복 수단, 이게 중요하게 쟁점인데요. 먼저 이의 신청, 이의 제결, 행정소송의 제기, 이렇게 외운대로 적어뒀습니다. 83, 토지구성법 83조, 84조, 85조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인데요. 일단 재결은 행정심판법에서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일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 모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재결의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는 재결 취소 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주의란 원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태도인데요. 행정소송법 19조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고 또 토지구상법상 취소소송의 원처분주의 근거는 85조 1항은 제34조에 따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이라고 하며 명시적으로 원처분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83조 이의 신청은 임의적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관련 논의사항에 대해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와 위법이 없을 경우에 판결 종류에 대한 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의 의미는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준의 형절. 근데 이 중에서 내용적 하자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내용적 하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을 때는 판결의 종류를 재결에 대해서 소지기한 경우 행정소송법 19조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기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결 자체 위법성 판단은 본안 판단 사항인 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그 소결까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적어준 거는 100점상의 10점짜리 문제인데 사실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기만 하면 5점 정도밖에 100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논의사항이 되는 부분을 큰 논의사항 부분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판례 평석을 보면 종전의 판례 태도는 구토지구상법 수용법 75조 2항 제1항에 대해서 종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태도에서는 이게 예전에 법이 나눠져 있을 때는 불복이 있을 때 재결사가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대법원이 재결주의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이 2003년 통합되면서 토지보상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원처분주의로 변화가 됐고 원처분주의에 대한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법 85조 입법 취지에 비쳤을 때 이제 원처분주의가 적절하다. 왜냐하면 재결 19조 이게 이의 신청 자체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따라서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의제결 거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 규제 가능하도록 원처분주의설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 내용을 적어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재결주의에 대한 판례가 유지됨으로 인해 원처분주의에 대한 입법과 관련한 논란이 많았으나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에 관해 원처분주의로 해석한 것은 토지수용 법률 관계의 복잡성과 아울러 권리구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결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